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계좌가 제자리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TQQQ 비중을 10%만 가져갑니다. 그런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15%로 높이고 그래도 답답하면 20%까지 늘립니다. 계좌는 거의 그대로인데 위험만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버틸 수 없는 계좌가 완성됩니다. 폭락장은 계좌를 흔들지만 지루함은 전략을 흔듭니다. 오늘은 중년 투자자가 지루한 시장에서 무너지는 3가지 순간과 그 시간을 통과하는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지는 순간은 남의 수익과 내 계좌를 비교할 때입니다. 내 QLD TQQQ 계좌가 6개월 동안 제자리인데 누군가는 엔비디아로 몇천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코인으로 자산을 2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TQQQ를 정확한 저점에서 샀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참고하려고 봅니다.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내 전략이 틀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매달 300만 원씩 넣고 있는데 계좌는 별로 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몇 달 만에 내가 1년 동안 모을 돈을 벌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자산을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 계좌를 볼 수 없습니다. 수익난 거래만 보여줄 수 있고 손실난 종목은 숨길 수 있습니다. 대출을 사용했는지, 큰 하락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지, 다음에도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가장 좋은 장면과 내 계좌의 가장 지루한 시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계좌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3가지를 봐야 합니다. 이번 달에도 계획한 300만 원을 넣었는지, TQQQ가 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았는지, 가까운 시기에 쓸 돈까지 시장에 넣지 않았는지, 이 3가지를 지켰다면 계좌가 잠시 제자리여도 전략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순간은 지루함 때문에 위험을 높일 때입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누구나 조심합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좁은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위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TQQQ 10%로 시작합니다. 수익이 답답하니 15%로 높입니다. 그래도 계좌가 움직이지 않으면 20%까지 늘립니다. 현금도 남아있으니 조금 더 삽니다. 계좌는 제자리인데 하락장에서 받을 충격만 점점 커집니다. 계좌가 1억 원이라면 TQQQ 10%는 1천만 원입니다. 20%는 2천만 원입니다. TQQQ가 60% 하락하면 손실은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루해서 비중을 2배로 높인 대가가 하락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보장에서 해야 할 일은 수익률을 억지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정한 비중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전략을 바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략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지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무너지는 순간은 계속 새로운 방법으로 이동할 때입니다. QLD TQQQ가 답답하면 SOXL이 더 빨라 보입니다. 성장주가 쉬면 배당주가 좋아 보입니다. 주식이 지루하면 코인이 더 큰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전략을 공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의 전략이 틀려서가 아니라 단순히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도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횡보장에서는 배당과 현금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최고의 자산처럼 보입니다. 그때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면 이미 오른 자산을 뒤늦게 사고 기존 전략이 다시 좋아질 때는 그 시장에서 빠져 있게 됩니다. 투자자는 전략을 바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수익률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루한 시장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투자 계획을 한 장에 적는 것입니다. 월 투자금은 얼마인지, QLD와 TQQQ를 어떤 비율로 살 것인지, TQQQ 최대 비중은 몇 %인지, 몇 % 하락했을 때 대기자금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상황이 생겨야 전략을 바꿀 것인지 적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정한 기준은 계좌가 흔들리면 쉽게 바뀝니다. 글로 적은 기준은 감정이 바뀌었을 때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전략 변경 주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계좌는 매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매일 바꾸면 안 됩니다. 특별한 생활 변화가 없다면 3개월에 한 번만 점검하십시오. 분기마다 현재 소득과 대출, 투자기간, TQQQ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그 사이에는 뉴스가 많아도 시장이 지루해도 원래 계획을 유지하십시오. 세 번째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실행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목표가 300만 원이었다면 300만 원을 계획대로 넣었는지 확인하십시오. TQQQ 상한선을 지켰는지 확인하십시오. 남의 수익을 보고 충동적으로 종목을 바꾸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를 모두 지켰다면 실행률은 100%입니다.
계좌 수익률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실행률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지 않은 달에도 실행률이 100%라면 투자 과정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 투자자에게 10년, 2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있고 집과 대출이 있고 부모님과 가족에게 들어갈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1년 동안 제자리면 은퇴가 1년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위험을 높이면 오히려 목표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보지 마십시오. 1억, 3억, 5억처럼 중간 목표를 나누십시오. 이번 달 수익보다 올해 납입원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장 수익률이 좋지 않은 해에는 계획한 금액을 끝까지 넣었는지를 보십시오. 장기 목표는 멀리 두되 실행은 한 달 단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밖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계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루 종일 시장만 보면 지루함은 더 커집니다. 운동하고 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좋은 투자 구조를 만들었다면 그 구조가 작동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시장을 기다리는 동안 내 삶까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중년 투자자를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것은 폭락장만이 아닙니다. 6개월, 1년 동안 계좌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때 남의 수익을 따라가고 TQQQ를 10%에서 20%로 높이고 새로운 전략으로 계속 이동하면 하락장이 오기 전에 이미 계좌가 약해집니다. 계좌가 제자리여도 월 300만원 납입을 지켰다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TQQQ 상한선을 지켰다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종목을 바꾸지 않았다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계좌는 매일 보더라도 전략은 3개월에 한 번만 점검하십시오. 수익률 대신 실행률을 기록하십시오. 지루함을 느낄 때 비중을 높이지 말고 처음 적어둔 계획을 다시 보십시오. 폭락장은 계좌를 흔듭니다. 지루함은 전략을 흔듭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시장을 매일 마친 사람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시간에도 계획을 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QLD TQQQ 투자에서 하락보다 지루함이 더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계좌가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흔들리는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